안녕하십니까. 고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 연령 제한 이슈까지 던지면서 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 2월 16일 날 압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 33평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계동 경남 아파트 31평은 1억 1천만 원이었네요. 자, 근데 2022년 11월 돼서 봤더니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는 34억 원, 그리고 중계동 경남 아파트는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지난 3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벌어진 거죠.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바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원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일 긴 건 40년이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공적 모기지에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초에 SC제일은행과 수협이 먼저 출시를 하고 7월 5일날 NH농협은행, 그리고 7월 7일날 하나은행, 7월 14일날 국민은행, 7월 26일날 신한은행, 그리고 8월 14일날 우리은행으로 5대 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현재 10여 개 은행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것일까요? 이거 DSR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LTV 규제는 대부분 풀렸어요. 근데 LTV 규제는 최대 대출 가능 한도고 DSR,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에서 한도가 막혀서 대출이 진행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도입이 된 거예요. 참고로 DSR 규제에는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40년 만기,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내가 대출 5억 받고 싶어요. 자, 연 이자율 4.2%, 대출기간 40년, 원리금 균등으로 뽑아봤더니 한 달에 215만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DSR 두드려 봤더니 43%로 1금융권에서는 대출 불가가 나와요. 자, 근데 대출기간을 50년으로 잡았더니 DSR 한도가 39.9%로 연봉 6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5억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판매 실적이에요. 한 달 만에 1.2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지난달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한 4개 은행의 주담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1조 2,379억 원, 4대 은행에서만 이렇게 폭증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급증한 7월 가계부채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이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7월 달에 6조였거든요. 6월 달에 5.8조보다 늘어났습니다. 자, 뭐가 늘어났는지 말씀드렸죠? 일반 개별 주담대가 3.9조 원, 정책 모기지가 2.4조 원 증가했는데, 어이구야, 여기서 50년 모기지가 1.2조 원 증가했네? 그것도 4대 은행에서만 1.2조 원 증가했으니까 앞으로 우리은행도 도입하고 다른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훨씬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이런 대출이 인기를 끌었을까요? 소득이 많고 자본이 적은 30대한테 큰 인기를 끈 거예요. 자,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좀 중저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한 번에 좋은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비 많은 대출을 원했고, 그것을 DSR 규제를 피해갈 방법을 찾다 보니까 50년 만기 대출을 찾았고, 그게 무려 한 달 사이에 4개 은행에서만 1.2조 원이 몰린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중에서 최정식 인기와 비슷한 이유예요. 지금 당장 갚는 것보다 미래에 내가 갚는 것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자, 50년 만기 대출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 35살에 대출 받으면 만기가 85세잖아. 아니, 40살에 대출 받으면 만기가 90살이잖아. 이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자, 죽을 때까지 갚는 건 둘째치고 은퇴 이후엔 소득이 없는데 주택담보대출 갚는 것이 가능해?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에서 50년 만기 대출은요, 미래 소득 증가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현재 월 300만 원씩 버는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부가 월 250만 원의 대출 상환한다면 진짜 아끼고 아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10년 뒤에는
소득이 50%, 유동성은 100%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접근하고 실제 그게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야,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10년 뒤에 이 부부가 50% 소득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 뒤에 월 450만원씩 벌어서 9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가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액은 250만원으로 똑같다는 거죠. 자, 600만원의 소득을 얻을 때 250만원 대출 갚는 거하고 900만원 소득 얻을 때 250만원 대출 갚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은 대출 상환뿐만 아니라 추가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갚아나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담보대출 받고 나서 주택 매수 후에 10년에서 15년 정도면 완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대출이 발생하면 소득을 더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이 각성을 하면서 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대출을 받기 이전보다 더 아끼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더 벌고 더 아끼면서 그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해서 빨리빨리 갚아 나간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에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노리고 많은 분들이 최증식이나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한국은행과 정부 입장에서 이게 좋아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넉 달 새 증가하자 특례보금자리는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50년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 은행 영업을 손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자금줄 역할을 하는 세 가지를 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에서는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나이 제한 적용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5세 넘으면 못 받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현재 5대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만 만 39세로 연령 제한이 있다고 해요. 공적 모기지도에 50년 대출 받으려면은 이제 나이가 젊어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민간 대출에도 적용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확정 방안이 없다고 보도 해명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토 중인 것으로는 보여요. 자,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DSR 40%입니다.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까지 가능하죠. 이 틀을 지키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지 체크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DSR 40%를 일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나 비적용 대출 상품을 먼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우회 수단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개편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DSR 적용 안 되는 상품은 뭐 있어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과 특례보금자리 등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바꿀 거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계부채가 이런 우회 수단과 그리고 적용 안 되는 대출 상품까지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는 LTV 비율 축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08년에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락을 하다가 V자로 반등을 해버립니다. 근데 회복이 너무 강해서 전고점을 뚫는 수준까지 회복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대응을 꺼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2009년 7월에 LTV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게 됩니다. 대출 한도를 축소시킨 거예요.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부동산 규제입니다. LTV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LTV 비율은 30%에서 70%까지 적용되거든요.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구 지역은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비규제 지역은 60에서 70%로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거나 좀 과열 지역 포함해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거나, 왜냐하면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은 LTV 비율이 70%에서 50%로 한 번에 낮아지잖아요. 이게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LTV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0년 만기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에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대출을 포함해서 사다 보니까 그것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50년 만기 대출 증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일 먼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